마하트마 간디 김형석.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가는 곳마다 걸려있는 간디의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관공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공시설과 개인 응접실, 젊은이들의 서재에서도 간디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디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모든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그들의 정신적 기둥이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20세기 전반기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며 누구보다도 존경과 아낌을 받아온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으로 온 인류를 움직였으며 한 개인의 참다운 뜻으로 암흑의 역사에 빛을 던진 사람이 있다면 비록 간디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간디의 자람과 사람됨.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인도. 대륙은 532명의 임금이 다스리는 크고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간디는 1869년 10월 2일 아라비아의 북동쪽에 자리 잡은 카타와르 반도의 작은 항구에서 태어났습니다. 3번이나 상처를 한 아버지 카바 간디는 2딸을 기르면서 4번째 결혼을 하여 한 딸과 3아들을 두었는데 간디가 바로 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왕국에서 대를 이어온 수상이었지만 그리 큰 권세나 많은 재산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의무감이 강하며 청렴한 애국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막내 아들인 간디를 사랑했고 그에게 깊은 종교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년 간디는 고독하고 내향적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귈 줄 몰랐고 사람들 앞에서는 여자처럼 수줍어할 만큼 나약했습니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벗들을 피하여 돌아왔을 정도였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살 되던 해에 같은 나이인 카스투르 바바이라는 소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부모들이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오랫동안 도둑, 유령, 뱀들이 나타날까봐 불을 끄고는 잘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과 타인에 대한 신의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러던 간디에게 19살 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일입니다. 환경, 생활, 종교 또는 풍습이 다른 영국으로 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디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러 사람 앞에서 영국에 있는 동안 술과 여자와의 교제와 육식을 금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힌두교에서 요구하는 규율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간디는 이 서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률을 공부하여 변호사의 직역을 얻었습니다. 4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학업을 끝낸 젊은 간디는 가족이 그리워 곧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봄베이에 도착하자 그는 참으로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껴주던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마중 나온 형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디가 안다면 심한 충격과 슬픔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알리지 않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간디의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 특별한 일이나 남보다 뛰어난 점도 없었으며 모든 것은 평범하였습니다. 간디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점이 한 2가지 있었다면 그 하나는 거짓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려서 그는 학교에 다닐 때에도 성적보다는 정직한 마음을 존중하였으며 일생을 사는 동안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여도 옳지 않은 수단과 방법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쉬는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마침내는 구원하시고야 만다 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디의 또 하나의 훌륭한 점은 선에 대한 용기와 근면한 생활 자세였습니다. 그는 일단 그 일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면 곧 실천에 옮겼고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부끄러움도 숨기지 않았으며 선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뒷받침한 힘은 역시 종교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신념으로 살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써 이겨나갔습니다. 그의 인내 정신. 잠시 고향과 봄베이에서 변호사 일을 보던 간디는 시리를 안고 남아프리카로 옮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간디는 괴롭고 서글픈 일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간디가 관계하는 상위층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국인들이었는데 그는 살갗이 검은 유색 인종이라는 점에서 그들로부터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아야만 했고 때로는 억울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탈 때에는 유색인이라고 하여 침대권을 살 수가 없었으며 아프리카에 도착한 뒤에도 1등차의 차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백인들이 타는 기찻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간디는 역마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좌석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인들이 같이 앉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와 차부의 옆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마차를 운행하는 차장인 영국인은 으스대며 밖으로 나와 차부 옆에 앉아있는 간디에게 발판 밑자리로 내려가도록 명했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차표를 가지고도 실내에 앉지 못했으므로 다시 더 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간디는 그 영국인 차장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간신히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이른바 고등법원의 변호사인 간디가 이런 모욕을 받았으니 일반 사람에 대한 학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간디는 이 모든 서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법률과 질서를 지킬 줄 모르는 식민지에 있는 영국 일선 관리들의 잘못이라고 너그러이 보아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간디는 2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변호사로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어 전쟁과 줄루족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직접 영국 측에 가담하여 승리를 거두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영국 사람들의 인도 사람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 보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출혈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난폭성은 날로 더해갔고 인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도 여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3파운드라는 인두세를 내게 하는가 하면 아시아 사람의 등록법을 만들어 더욱더 탄압했습니다. 간디는 붕괴했습니다. 참음에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족을 이끌고 항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형을 받았으나 간디는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이 간디가 이끄는 인도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때문입니다. 간디는 참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왔고 또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간디는 두 가지의 좋은 교훈을 얻었고 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는 톨스토이의 무저항 정신과 박애주의를 배우고 받아들인 일이며 다른 하나는 러스킨의 저서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야 한다는 경제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 농장을 경영한 것이 그 하나의 신뢰였습니다. 간디의 이러한 노력과 뜻을 알게 된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 고칼레는 간디를 인도 본국으로 초청하여 인도의 독립운동을 돕도록 요청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간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강한 정신력이라고 생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도장을 만들고 신앙, 정직, 교육을 부르짖고 국산품 애용 운동과 생산운동 등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곤란한 지경에 빠져있던 영국은 만일 인도가 전쟁에 협력하면 인도를 독립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간디를 비롯한 인도의 지도자들은 120만의 군대와 3억 파운드의 돈을 들여 영국에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모든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영국령 인도에서 안녕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즉시 체포하여 재판하는 일도 없이 감금 또는 투옥한다. 는 로울레트법을 선포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막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놀라움은 컸습니다. 영국은 완전히 인도를 무시했으며 사회 정의를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영국과의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영국과의 협력에서 독립을 얻으려고 했던 간디는 반영운동의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영국은 군함과 대포를 가지고 있지만 인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정신적이며 정치적인 승리를 거둬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도 사람들은 손수 물레질을 하고 옷을 만들어 입음으로써 영국 상품을 배제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 일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전개되었습니다. 1921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에 3만 명이나 투옥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지만 폭력을 쓰지 않는 대결과 아울러 영국 상품을 배격하는 국산 장려 운동은 점점 번져갔습니다. 간디의 한마디는 그대로 인도 사람의 신조가 되었고 그는 언젠지 모르게 마하트마에 대한 영혼이란 뜻 간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으로서의 숭앙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영국의 무력 앞에서도 용감하였고 간디의 본을 받은 후 국민은 저마다 영국 물건을 버리고 물레질을 함으로써 근면과 검소한 생활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영국의 온갖 방해도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간디는 여러 번 투옥되었고 10차례나 단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부인은 독립을 2년 앞두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동지들은 감옥을 영국 왕이 지어준 호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때가 찾아왔습니다. 간디의 투옥과 단식이 거듭되는 중에 1947년 6월 애틀리 영국 수상은 인도의 독립을 시인했고 그해 8월에는 해방의 기쁨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간디에게는 더 큰 고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과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대립은 날로 심해갔고 나라는 둘로 쪼개지려는 운명에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국민회의파 의장직을 물러나 캘커타의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의 종교적 대립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최후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곧 그들의 단합을 호소하고 죽으려는 최후의 각오인 11번째의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늙은 간디의 생명을 근심한 두 종파의 대표자들은 싸움을 그치기로 하고 단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단식이 끝난 며칠 뒤 기도하러 나가다가 한 젊은이의 흉탄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힌두교의 열렬한 광신자의 소행으로서 1948년 1월 30일 오후 5시의 일이었습니다. 온 인도와 온 세계가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300만의 시민이 모여들었고 79발의 조포가 울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아직도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을 사랑하는 인류,
역사 위에 빛나고 있습니다.